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라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의 박성호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펜엔터테인먼트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펜엔터테인먼트는 한국의 대표적인 외주 제작사입니다. 겨울연가, 해품달 같은 작품이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그렇게 좋은 작품들을 계속 생산을 해왔지만 그동안 이제 그 미디어 환경으로 인해서 큰 이익을 내지는 못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드라마 제작 시장은 TV 향으로 가는 드라마 기준으로 연간 한 100에서 한 120편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그 중에서 CJ 계열 한 30여 편, 그리고 JTBC로 가는 20여 편 정도를 제외하면 그 나머지 시장을 가지고 100개가 넘어가는 수많은 제작사들이 편성을 따내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실력 있는 회사도 드라마를 많이 할 때는 뭐 3편에서 5편까지 한 적도 있지만 사실 매년 고르게 편성을 따내기는 굉장히 어려웠고요. 마진도 굉장히 박했습니다. 실적이 잘 안 나오는 해에는 판관비를 약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매출 총익 정도 수준밖에 벌지를 못했었는데요. 저희는 이 펜엔터가 최근에 이제 글로벌 OTT들이 많아지는 이 현상으로 인해서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펜엔터테인먼트는 일단 실력은 있는 회사이고요. 뭐 캐파로 좀 보게 되면은 일단 현재 물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 드라마는 연간 한 6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드라마 제작팀을 한 3개 팀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한 팀당 하나의 그 드라마를 찍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한 5개월 정도. 그래서 한 팀이 1년에 한 2편 정도를 찍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캐파를 한 6편 정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작팀을 늘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거는 작가풀인데요. 뭐 작가풀이 지금 현재 계약 작가가 24명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작 캐파를 더 늘릴 수 있는 구조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이제 지상파 중심으로만 작품을 납품을 하다가 이제 2014년부터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 갑돌이라는 작품을 CJ로 내보내기도 했고요. 또 19년도에는 뭐 채널 A로도 한번 내보내봤고, 작년에 TVN으로 나갔던 청춘기록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작년에는 라인업이 청춘기록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넷플릭스에 이 작품이 판매가 되면서 작년 GP 마진이 뭐 20%대로 괜찮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청춘기록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통해서 넷플릭스에 판매가 되었는데요. 이 작품이 만약에 넷플릭스로 직판매가 되었다면 훨씬 더 높은 마진 달성이 가능했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 최근에 중소형 드라마주들의 주가가 좀 상승세가 좀 세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조정 기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들 드라마 회사들의 주가는 계속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OTT들이 많아지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기반에 있는 방송국들, 그쪽으로 나가는 이제 드라마가 연간 한 100에서 한 120편 정도가 맥스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그들이 아닌 OTT에 이제 작품을 직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생겨나고 있고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은 넷플릭스 외에도 뭐 디즈니 플러스, 아이치 등이 직접적으로 한국 드라마 구매를 지금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빠르면 올 하반기 정도에는 상당히 많은 작품들이 실제로 넷플릭스가 아닌 다른 글로벌 OTT로 나가는 모습도 저희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국내 시장에서도 뭐 티빙이라든지 아니면 웨이브, 또 쿠팡플레이 같은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를 들어서 티빙 같은 경우는 CJ 계열이긴 합니다만 티빙이 자체 드라마를 확보를 할 예정인데 드래곤에만 발주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제작사들한테 나눠서 발주를 할 것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OTT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값을 받게 되게 되면은 작품당 마진을 한 20%대 이상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구조에 있습니다. 자, 올해 그 펜 엔터테인먼트는 제작 편수가 미니멈 5편 이상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5편 정도 된다라는 거는 편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글로벌 OTT와의 논의가 상당히 무르익어서 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작품들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드라마 외주 제작사라는 곳들은 과거 기준으로는 늘 이런 뭐 5편 정도의 이런 목표치가 늘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결국 편성을 못 따내서 생각보다 좀 작품을 많이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고 보는 거죠. OTT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굳이 꼭 지상파 혹은 몇몇 TV 방송국에만 목을 매달 필요가 없어졌고, 최근 한국 드라마들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글로벌 히트를 치고 있는데, 특히 인구가 많은, 인구가 6억 이상이 되는 동남아 지역에서 정말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때문에 넷플릭스의 라이벌들은 인구가 많은 동남아 시장을 중시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또 한국의 컨텐츠를 뭐 유럽이라든지 북미에서도 좀 활용 가능하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플레이어가 좀 많아졌기 때문에 뭐 이 목표치가 가시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펜 엔터테인먼트 컬러가 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그 외주 제작사로서의 펜 엔터테인먼트는 IP를 직접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제작사가 IP를 직접 소유를 한다라는 것은 그 제작비에 대한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떠안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기존의 그 TV 방송국 중심의 이 시장 환경에서는 이익을 낼 가능성이 좀 낮았기 때문에, 또 리스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IP를 직접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속적으로 지금 방송되고 있는 뭐 오카이 광자맨의 초록뱀과의 공동 제작 작품에서 사실 크게 의미는 없고, 이 작품 다음으로 나오는 대부분의 드라마 작품들에 대해서는 IP를 확보를 한다. 그래서 방송국과 OTT 동시 방영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같은 것, 혹은 뭐 다른 OTT의 오리지널 드라마 같은 걸로 내보낸다라는 방침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자, 평균 제작비 한 120에서 한 130억 정도로 보는데요. 올해 5편을 다 못 채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다 못 끊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지금 현 시점으로 보면은 연간 5편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뭐 향후 한 3개월, 4개월 이후 관점으로 12개월 포워드로 본다라고 하면 뭐 5편 이상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뭐 기간 조정 가능성도 있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평균 제작비 한 130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 좀 추진이 되고 있는데, 5편 곱하기 130억 정도로 보면은 한 650억 원 정도의 제작비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진을 20%로 적용을 하게 되면, 자, 대략적으로 보면 130억 원 정도의 이익을 낼 수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판관비를 여기서 떼고 나면 한 100억 원 정도대 수준의 이익은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가정하에서 이 회사가 이익을 한 100억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에 도달을 한다라고 보면, 이 자료를 작성한 시점 기준으로 PE 멀티플 15~16배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컨텐츠 제작사가 향후에 글로벌 OTT들과의 뭐 여러 장기 공급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굉장히 강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인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그 펜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라인업인데요. 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SBS에서 편성되는 라켓소년단 5월달 방송이고요.
SBS와 넷플릭스에 동시에 전성으로 나가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부터 시작을 해서 나머지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가 IP를 직접 소유하는 모델로 간다라는 것 좀 유념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팬엔터테인먼트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라이더.